다리 건강검진 결과 같이 보면서 다리는 일단 신체 검사상에서는 제일 그 문제가 약간 이제 과체중에서 비만, 소견이 있는 거. 몸무게가 지금 7.3kg인데 네. 물론 그 코숏이고 남자인 걸 감안을 해도 조금 감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6kg 중반대 정도 유지할 수 있게 방법으로 다이어트 사료 먹인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다리가 먹고 있죠. 리브클리어. 네. 그러면은 양을 6kg에 맞춰서 주는 거를 조금 추천드릴게요. 네네. 그래서 체중 관리 좀 신경 쓰면 좋겠고, 뭐 다른 눈이나 호흡기나 그다음에 피부 문제, 육안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. 그다음에 이제 영상 검사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엑스레이 사진 보면은 심장이 평균적인 고양이 심장보다는 약간 커 보여요. 근데 이제 물론 엑스레이 상으로 무조건 뭐 심장 크기나 성질만으로 고양이들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판단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엑스레이 상으로 만약에 조금 심장이 커 보인다, 혹시나 비대성 심근증 같은 고양이 이제 심장 질환이 의심이 된다 하면 혈액 검사, 프로비엠피라는 바이오마커 검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, 다리는 거기에 대한 혈액 검사도 진행이 된 상태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고, 흉부, 복부 검사선 상으로는 그 외에 뭐 다른 이상은 없어 보여요. 네. 그 다음에 다리는 이제 초음파 검사 결과 잠깐 설명드리면은 간 쪽이나 비장, 신장, 콩팥 형태학적으로 크게 이상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, 전에 혈뇨를 본다고 했었는데 방광도 방광벽이라든지 방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요도 쪽까지 다 깨끗해서 방광염이 의심되는 그런 거는 없어요. 네. 다만 선아씨가 밥을 안 먹고 왔는데도 위 안에 액체가 고여 있는 모습, 그리고 위에서 소장으로 이어지는 피지장 쪽이 약간 이렇게 벽이 조금 두꺼워져 있거든요. 네. 그거는 만약에 만성적으로 좀 구토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좀 만성적인 위장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다리가 혹시 병원에 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봐 안정제를 좀 먹고 온 상태여서 아무래도 위장 운동성이 조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집에서 보호자분이 아기가 계속 구토 증상이 좀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잘 체크를 해보고, 만에 하나 구토 증상이 좀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상 혹은 그 이상 구토가 잦은 편이다 하면은 좀 사료를 변경해 본다든지 사료를 천천히 먹게 해본다든지 뭔가 그 구토에 대한 좀 추가적인 진단이랑 치료 방법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거는 이제 치아에 관한 부분인데 치석이 막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잇몸 같은 데가 조금 빨갛고 염증이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. 치아가 그래도 깨끗한 편이어서 지금 당장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양치를 잘 해주고 더 치석이나 이제 치태가 쌓여서 잇몸 염증이 더 심해진다든지 하는 상태가 되지 않게, 치은염이나 치주염으로 발전하지 않게 치아 관리 같은 거는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설명드리면은 다리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. 아까 잠깐 그 엑스레이 상에서 심장이 좀 커 보여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, 지금 검사 결과상으로 프로BNP는 BNP 수치는 정상 범위가 100까지인데 50 이하로 나와서 지금 바이오마커 자체는 정상 범위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심장 심근 질환, 비대성 심근증 같은 심장 질환은 심근 질환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은 혈청학 검사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. 근데 혈청학 검사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단백질 수치, 간 수치, 그다음에 콩팥, 심장 수치, 췌장 수치, 그다음에 전해질 검사를 다 확인할 수 있는데, 다리는 여기서는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그런 수치는 다 정상 범위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, 이제는 우리가 혈구 검사에서 확인을 하는 거는 그 백혈구 수치, 그다음에
혹시 빈혈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혈소판 수치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데 네. 다리가 이 빈혈 수치가 좀 낮게 나왔어요. 정상 범위가 30에서 52%로 주어져 있는데 27%면 정상인 30에 또 못 미치는 수준이고 보통은 이제 건강한 어린 고양이들이 40% 이상 나온다고 봤을 때 네. 많이 부족한 수치거든요. 네. 근데 보면은 그 적혈구도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백혈구 수치도 약간 낮은 상태예요. 네, 정상 범위보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리가 무슨 특별히 증상이 있거나 뭐 어지러워한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뭐 식욕이 없다든지 뚜렷한 임상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 검사 결과만 두고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실제로 얘가 어떤 원인이 있어서 빈혈이 있을 경우 아니면 생리학적인 그냥 변화로 일시적으로 낮게 나왔을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혈액 검사 샘플을 이제 실험실로 보내서 결과지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추천드리는 거는 이 빈혈 수치, 그러니까 이 혈구 검사를 재검사를 해봐서 그때도 만약에 닿게 되면 네. 빈혈의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 같은 거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갑상선 기능 호르몬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잘 나왔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뇨검사. 네, 그 뇨검사에서는 큰 이상은 없었어요. 네, 혈뇨도 아니었고 요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정상 범위로 확인이 됐고 세균이나 그런 문제도 확인되지 않아서 요 침사 검사나 요 검사에서는 큰 이상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지금 다리한테 이제 필요한 부분은 체중 관리 그리고 빈혈 수치를 일단은 가까운 시일 내에 재검해 보는 거 네. 그리고 치아 관리 이렇게